다음은 존재 한정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존재 한정자는 요 이의 왼쪽으로 돌린 거죠. existential quantifier라고 해서 알파벳 E를 대문자를 왼쪽으로 이렇게 대칭시켜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 이런 의미고요. 영어로 읽으면 there exist, 그러니까 존재한다, 곳에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존재 한정자를 포함하는 명제가 바로 존재 명제인데 어떤 식으로 됐냐면 여기 보시면 q of x라는 명제 함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명제 함수는 이제 조금 익숙하시죠, 그죠? 자, q of x라는 명제 함수가 있는데, 이 x 하나가 존재해서 이게 위에서는 전칙 명제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였지만 존재 명제는 최소한 x 하나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정의역에 하나만 있기만 하면 되는데 such that 무엇을 만족하는 q of x라는 명제 함수를 참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such that, 그러한 x라는 값이 정의역에 있기만 하면 이 친구는 P라는 존재 명제는 참이라는 겁니다. 자, 괜찮나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적어도 하나의 x에 대해서 이 Q of x를 참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존재 명제는 참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존재 명제가 거짓으로 판명하려면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거짓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정의역 안에 많은 이런 원소들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Q of X가 이제 명제 함수고 이런 거죠. P가 존재 명제. 어떤 X가 D 안에 존재해서 such that Q of X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요런 게 최소한 요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딱 이렇게 있어도, 예를 들어 xk라는 원소 하나만, xk가 하나가 있어서 요 q of x를 참으로 만들어준다, xk라고 하면 요 존재 명제는 참이거든요. 하나만 있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요 존재 명제를 거짓으로 하려면 이런 친구 자체가 하나도 없으면 존재 명제가 거짓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D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거는 이런 참으로 만들어주는 xk라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괜찮죠? 그래서 존재 명제가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를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1.4인데 어떤 m이라는 정수죠. m은 정수죠, 그죠? m이라는 정수가 존재하여 이렇게 읽는 겁니다. m이라는 정수가 존재하여 such that 무엇을 만족하냐면 m제곱은 m보다 크다. 이게 참이냐라는 거죠. 참. 이것도 한번 이제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보면 m의 m-1이 0보다 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동치인 거는 m이 0보다 작거나 m이 1보다 크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m이 0보다 작은 정수 존재하죠. 또는 m이 1보다 큰 정수 존재하죠.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만. 이런 식을 만족하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떤 거? 예를 들어 m을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m은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 부등식을 참으로 만들거든요. 그런 m이 정수로서 존재하죠. 그래서 이 존재 명제는 참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B번 더 볼까요? B번. 이번에는 2라는 집합을 5, 6, 7, 8, 9, 10이라는 이런 자연수 6개가 들어있는 집합이고요. m을 2에 있는 어떤 원소 중에 하나가 존재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m제곱은 m을 만족하는 그러한 m이 집합 이 안에 존재할까? 존재하면 참이죠. 그죠? 근데 요걸 보면 m-1은 0이라는 것과 동치이고 m은 0 또는 m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m은 0 또는 1인데 0이나 1이 집합 이 안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요 존재 명제, 요만큼의 존재 명제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라는 요거를 어떻게 집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얘를 1을 뭐 정수를 잡아버리면 만족하는 정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존재 명제 참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 집합에 있는 그 m으로서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m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조금 더 보시죠. 예제 3.1.6은 같은 의미지만 같은 명제지만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예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A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A번.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 n은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정수 n에 대하여 써보면 임의의 정수 n에 대하여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요만큼이 n에 대하여 2n은 2분이다. 2n은 짝수이다. 이런 명제고요. 요거를 조금 다르게 쓰면 이렇게 전칭기호를 써야 되는데 for any n G에 있는 정수 집합에 속하는 어떠한 임의의 n에 대하여 for any n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en is even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영어로 쓸 때는 또는 같은 말로 for any integer n이 바로 정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수에 대해서 그거의 2배는 뭐 짝수이다.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요 앞에 for any integer를 뒤로 빼서 이렇게 en is even, en이 짝수이다. for any integer. 여기 생략이 됐죠. n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사실 for any integer n 이렇게 쓰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부사가 이렇게 뒤로 뺄 수 있기 때문에 for any integer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n에 대해서 그거의 2배는 짝수이다. 이렇게 다 같은 말이고 같은 의미고 같은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B번도 한번 볼까요? 존재 명제인데요. 여긴 전칭 명제고 존재 명제 그죠? 그러니까 x라는 실수 x라는 실수 하나가 존재해서 서치된 무엇을 만족하냐면 그 실수라는 x제곱은 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거죠. 요런 만족하는 x가 어떤 게 있나요? 0이 있죠. 그죠? 0. x가 0이면 x가 0이라는 실수가 존재해서 이건 실수죠. such that 0의 제곱은 0보다 같거나 작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이걸 만족한 x는 0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사실 참이긴 합니다. 이 명제는 참인데 저희는 그것보다 이제 같은 명제를 존재 명제를 조금씩 다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런 전칭 한정자를 there exists x in R 그러니까 실수 집합 안에 있는 x가 there exists 존재해서 such that 무엇을 만족하냐면 x제곱이 0보다 작은 걸 x제곱 0보다 같거나 작은 걸 만족하는 such that 그러한 x가 실수 안에 존재한다. there exists 이렇게 하고요. 또는 이제 좀 문장을 바꿔서 자 x제곱이 0보다 같거나 작은데 어떠한 x에 대해서냐면 for some real x 그러니까 some 어떠한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예, for some real x.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말이나 어떠한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그런 실수 x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예,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x제곱이 0보다 같거나 작은 요걸 만족하는데 어떤 x에 대해서 최소한 at least one, 최소한 하나의 실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다는 거죠. 최소한. 예, 최소한 하나의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얘기는 그런 x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존재 명제로서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여기는 전칭 명제로서 다 같은 논리적 동치이고요. 자,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고, 자, 이번에는 조건 명제와 조건 명제, P면 Q이다 이런 거 조건 명제죠, 그죠? 그거와 전칭 명제를 결합한 전칭 조건 명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자, P of X라는 명제 함수가 있고요. Q of X라는 명제 함수가 있습니다. 둘 다 D라는 정의역을 갖고 명제 함수니까 함수 값은 참 또는 거짓을 갖겠죠. 명제 함수. 그래서 X가 정해지면 P of X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고 그 Q of X도 X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그 값에 따라서 명제 함수 Q라는 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이게 명제 함수죠. 자, 그러면 전칭 조건 명제라는 거는 이제 전칭 기호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 하나하나 x에 대해서 만약에 p라는 가정이 p라면 q라는 결론을 만족한다. 이제 앞에서 p면 q이다가 조건 명제였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임의의 x 전칭 한정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 x가 정의역에 있는 거고 그 x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전칭 조건 명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x가 예를 들어 하나 정의역에 d라면 d에 있는 x를 하나 정하게 되면 그 x에 대해서 가정이 되고 결론이 되고 참이냐? 오케이. 또 다른 x를 정의역에 있는 걸 정해서 하나 꺼내서 또 이게 대입하면 P of X 대입하면 그게 가정이 되고 Q of X 대입하면 결론 되겠죠. 가정, 결론, 조건 명제. 참이냐? 오케이. 이렇게 하나하나 X에 대해서 다 돌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 명제가 다 참이면 그러면 이 전체의 전칭 조건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예제 또 봐야죠. 예제. 자, 예제 3.1.8에 x는 실수입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x가 2보다 큰 어떤 실수, 그러니까 뭐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뭐 2.1이 될 수도 있고 어떤 x, 그러니까 2보다 큰 어떤 x를 다 가져오더라도 항상 그 x를 제곱하면 4보다 커지나요? 그쵸? 참이죠. 참. 요거를 논리적 동치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쓸 수 있지만 자, 2보다 큰 실수의 제곱은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말 안에는 2보다 큰 임의의 실수, 어떠한 실수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2보다 큰 실수의 제곱은 4보다 크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2보다 큰 실수가 있다면, 그죠? 만일 2보다 큰 실수가 있다면 그게 요만큼의 의미고요. 그것의 제곱은 4보다 크다. 그것의 제곱은 4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있으면 이런 거 화살표가 되는 거죠. 조건 명제니까요. 그죠? 자, 이게 다 같은 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마치 자연어로 이렇게 표현된 거를
이런 식으로 전칭 한정자 이걸 써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잘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묵시적 한정자인데 저희가 수학에서 많은 증명을 하다 보면 이런 두 개 화살표를 많이 쓰거든요. 짝짝 이렇게 짝짝 그리고 양쪽으로 두 개 화살표 쓰기도 하고요. 요 두 개 화살표가 사실은 이제 전칭 명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요 조건 명제가 논리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모든 정리하게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라는 게 모든 x에 대해서 x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가정결론을 뒤에 있는 전체 원소에 대해서 다 가정결론 다 해서 전부 다 만족하면 오케이 이게 전체가 참이야 라고 하면 이제 앞에 있는 이 전칭기호를 생략해서 그냥 P of X면 짝짝 Q of X다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 전칭기호를 생략해서 마치 전칭기호가 이 안에 묵시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으로 묵시적 한정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P를 참으로 하는 모든 원소들은 Q를 참으로 만든다 이런 거죠. P를 참으로 하는 모든 원소들은 Q를 참으로 만든다. 두 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양쪽 화살표는 이거랑 똑같죠. P를 참으로 하는 모든 원소들은 결론 Q를 참으로 만들고 그리고 Q를 참으로 하는 모든 원소들은 P를 참으로 만든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양쪽 화살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도 모든 원소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게 가정 결론이고 또 가정 결론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이게 같은 진리집합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P가 참이면 Q도 참이고 PX가 거짓이면 Q도 거짓인 이게 동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수학에서 양쪽 화살표를 쓴다는 거는 동치를 나타냅니다. 논리적인 동치.